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기억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오달수 주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고등학교 배정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저기 최 변호사님은 자제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아, 관심 크시겠네요 그러면. 저도 중3 아이가 두 분은 그러면 민감한 얘기네요. 아, 이 고교 배정 방식 대체 어떻게 변경된다는 건가요, 이거? 기존 제도하고 신규 제도하고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저희 또래에서는 뭐 무작위 추첨이었잖아요. 자기 선호 희망 학교도 받지도 않고 무작위죠. 지역별 배려 없이 청주 지역 통째로 놓고 네. 무작위 추첨해서 뭐 저 멀리도 가게 되고 옛날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변형이 되면서 희망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무 먼 거리 배정되면 안 되니까 희망을 받기 시작하면서 특정 고구에 이제 몰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다시 바꿔서 요번에 내놓은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제도가 그 성적 우수자하고 하위자들을 네 등부로 나눠서 이 등급별로 일정한 학생들을 추첨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옛날에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지금 뺑! 아, 이게 진짜 뺑! 우리 이제 그때 말로 뭐라고 했냐면요. 뺑뺑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저도 그 약간 어찌 보면 그 무작위 추천 방식의 약간 희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암동 쪽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천 방식으로 해서 개발되기 전에 가경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금은 부설고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부석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사대부고로 배정이 딱 났는데 버스를 한 번에 타고 들어가는 버스가 없어요. 학교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10분 이상은 걸어야 되는 위치였고. 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봉고차 운행이라고 할까요? 아시죠? 봉고차 운행. 봉고차 딱 타면 그때만 해도 앞자리에 앉는 애가 음악 딱 DJ처럼 음악에 선택권이 있어요. 그날은 딱 봉고차를 타면 그 친구가 트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한 친구가 딱 테이프를, 그때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딱 넣으면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비 오는 날이면 애들은 창갑니다. 하다가. 네. 잠깐만 저 방향이 또 이렇게 아, 잘못 갔나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기존이 아니라 기존이죠. 기존 얘기고. 사실은 고급 평준화 제도가 74년도에 처음 실시됐거든요. 서울과 부산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은 7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79년이나 74년 이전에는 그 고교 학교에서 선발제였어요. 선발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부터 입시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너무 그리고 또 뭐 성적 지상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서열이 생기고 사교육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본 취지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또 계급화가 되니까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4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변형도 생기고. 그렇죠. 변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를 우선 지망하게 되고 그 학교가 그 우수한 학생들을 다 유치해 가고 나머지 학교들, 특히 공립학교 같은 데는 완전히 횡행화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특정한 선호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 입시가 광풍이 불고 또 사교육 열풍이 불고 하니까 고급 평준화 제도가 이게 유명무실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고 해서 최근에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 같은 데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다시 또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게 시작됐던 거고 여기에 반발하는 일부 단체나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취지 때문에 김병호 교육감이 이제 막 SNS에다가 이제 굉장히 그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아마 글을 올렸던 모양인데 그 글을 보고 또 어떤 학부모들께서 또 이러니 얘기가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 있고 중시적, 미시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교육에 대해서 너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고 뭐 이런 시민들을 육성하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라는 건 정말 거시적인 거, 거대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있는 교실이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중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 우수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논쟁이 붙었을 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일부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하고 교육감하고의 논쟁이 거시를 얘기하고 이쪽은 미시를 얘기하고 이런 식의 논쟁이 되니까 막 혼란이 돼서 일반 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평준화를 위한 배정 방식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청주 지역의 19개 고등학교 중에서 네. 그동안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변형된 이유 때문에 서열화된 고등학교가 한 서너 군데 되는 모양이죠. 나은 아이들은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균등 배분을 해버리면 네. 상위 10%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19개 학교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서너 개 학교가 아닌 나머지 16군데 배정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싫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교 선택권을 제한한다. 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고 사실상 고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희망을 받거든요. 새로운 개정된 안에서도 네. 희망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교 성적이 하향 평준화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사실상 많은 자료에 의하면 1979년에 고교 평준화가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고교의 성적이 더 향상됐다는 그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평준화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평준화되든 안 되든 타 지역 유출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이 반대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들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좀 근데 이 요번에 새로 바뀌는 제도 부분에 대해서 네. 남학생은 14지망, 여학생은 13지망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7지망을 했었을 때 작년에 7지망을 해가지고 계속 떨어진 아이들 맨 마지막에 강제 배정해요. 그게 임의 배정이라고 그러는데 67명을 임의 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67명이라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14지망까지 늘렸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4지망, 5지망서부터는 그게 내 지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강제 배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잔인한 너가 강제 배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14번째 지망한 학교가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게 수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전체 학생을 놓고 볼 때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7지망까지 해도 되지만 이게 등급을 또 나누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그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 57명인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해도 강제지망 되는 거는 거의 임의 배정? 네, 4배, 4~5배? 200 몇 명 정도라는 거예요. 더 올라간대요.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거든요. 5천 몇 명 중에 200 몇 명인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고교 배정 방식이 변경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그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교육청의 입장이 어때요, 그러면? 교육청은 계속 강행을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네.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이제 네. 참여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 주로 추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제도가 바뀌니 집 가까운 학교로 지원하십시오. 어느 학교든 똑같습니다. 그건 뭐 기사 바로 어쨌든 자료 보면 뭐 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뭐 1지망부터 3지망서 안에서 90%가 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지금 뭐 도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했던 것들 또 설득의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제대로 된 공청회라든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과정 없이 너무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화가 나고 불만이 좀 속출하는 게 아닌가. 그건 뭐 김병훈 교육감이 평소에 소통을 강조하면서 SNS 소통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아요. 뭐 면담을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면담 요청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학부모들이 면담 요청하면 교육감이 뭐 전체 요청하는 면담을 다 받아줘야 되냐. 절차 밟아라. 그리고 실무자들 만나라. 끊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한 데서 오는 논란이 좀 그런 있는 부분도 거네요. 많아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이제 김병호 교육감께서는 이게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아마 상향식 평준화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약간 우리 진보적 교육감과 약간 보수적 교육감의 그 교육에 대한 가치나 가치관, 철학이 철학이 좀 다를 서로 수 있는 다른 거예요.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그런 대해서 부분도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정책의 효과가 어떨 거다 네. 아니면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런 논쟁이지만 사실은 그 근저에는 교육의 이념이나 가치,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한 서로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고교 평준화 처음 됐을 때 걱정처럼 그리고 우려가 현실화된 것처럼 일시적일 거라는 거죠. 이게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고교 평준화를 처음에 시행됐을 때 반대했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그
그 학력 지상주의나 뭐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학력 지상주의나 고교 서열화하거나 우리 학벌이나 학연 이런 부분이 많이 그래도 많이 그 해체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처럼 한 4, 5년 지났을 때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면 잘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반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이런 있겠죠. 차원 때문에 왜 하필 우리 아이가 중3인데 이때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16년도에 학교를 다니는 중3 아이들이 희생양이냐 수혜자냐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대답해?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대입 제도를 또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학력고사 시절에서 수능 시절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 바로 윗 학년은 여름에 한번 보고 겨울에 한번 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는 거. 기회가 좋은 거지. 첫 번째니까. 근데 저는 두 번째는 한 번 딱 봐서 그 성적으로 가는 건데 안 보셨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학력고사 세대. 여기에서 세대 차가 나네. 그러네요. 내가 이것도 하나 잡아내요. 그러니까요. 이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완전 다른 뭘로 거예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웃으세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 이게- 명확한 구분이 지금 나왔어요. 용관 씨가 얘기하는 게 고교 배정 방식 변경하고 뭔 상관이야? 이제 처음에 그런 저기 해당자가 되면 지적을 하시니까 말을 그러니까 왜 취조를 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능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로 많이들 아마 치중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제도가 바뀌었을 때 혜택자가 있었고 수혜자가 있었고 희생자가 그거에 대한 있었지. 희생자가 분명히 네. 있었어요. 그거는 몇 년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쌓일 테니까 이후의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어떤 저희들이 것이 또 맞춰갈 좋겠다. 수 있는 거죠. 되는데 당장 이제 닥친 아이들은 고민입니다. 고교 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뭐 우수인재 유출, 하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도 염려가 되고 이게 또 잘 시행이 되면 고교 서열화가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도 있다고 저희가 얘기 나눠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정리가. 정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전 정작 좀 말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체자와 그 해당자는 학생인데 우리는 도 얘기와 학부모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 거죠. 정작 그 그래요?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이 바뀔 때의 그 불안감. 중3만 되더라도 저도 고등학교 갈 때 되게 불안감이 컸었거든요. 내가 상고를 가야 되느냐, 인문계를 가야 되느냐.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모자라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그 5천여 중3 학생들이 네. 달라지는 교육 방식 속에서도 자기들의 스스로에 대한 그 재능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또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전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건 뭐 최고로 거시적인 목표죠. 오늘 뭐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아니, 고백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너무 왜 고교 때도 제가 이제 운동을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길어지나요? 하여간 3,000포 말고 저 9,000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갈등했던 그 마음들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의 지금의 중3 학생들이 또 보시는 저는 것 우리 같아요. 중3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감 키워드로 마무리해보죠. 이제. 제가 먼저 갑니다. 네. 노래 한마디. 꿍짝꿍짝 알죠? 네 박자. 네 박자가 공감 키워드예요? 네 박자. 교육청, 네. 학부모, 네. 학생 그리고 일산학교 선생님 이렇게 네 박자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갔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받아서 그러면 저는 공감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쿵짝. 모든 분들이 쿵짝이 맞아서 쿵짝이 맞아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희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소통이거든요. 딱 제가 정 아나운서하고 소통이 딱 되면 우린 역시 쿵짝이 맞아.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그래서 꼭- 모두가 좀 쿵짝이 좀 잘 맞아서 뭐 만들어서 남겨요. 저는 우리 중3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뺑뺑이. 뺑뺑이. 정말 추억의 단어죠. 저희 역사 속에서 뺑뺑이가 두 번 나옵니다. 1970년대 고교 평준화를 하면서 그 잘 나가는 학교들이거나 보수적인 언론에서 이거 뺑뺑이라고 막 조롱하고 비하시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고교 평준화나 이런 제도가 그 학교 서열화나 입시지육 어린 학생들의 입시지육이나 그다음에 뭐 학벌이나 학연 이런 문제를
뭐 최종적 해결책은 아니었어도 많이 해소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뺑뺑이라는 말을 그렇게 뺑뺑이로만 비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은 사실 고대 아테네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공직이나 대표를 선발할 때 뺑뺑이를 추첨으로 뽑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치 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 되게 비판적입니다. 이게 미신 같고 좀 미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대 아테네 그 추첨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고 그래서 고대 아테네는 가장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일으켰거든요. 뺑뺑이 이거 참 미개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평등이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공감 피어나는데 고대 아테네. 지난번에 언제 세종실록 시리즈가 나오더니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테네. 저희들 요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좋으니까 사다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사다리 타서 3만, 2만, 만 공짜 뭐 제이뽑기 해가지고. 사다리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해볼까요? 아이고. 네, 천만유전 배우 오다이스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 오다이스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사다리 탑시다.